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홍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 기획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품 기획자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상품을 접하고 만들면서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좀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어서 어떤 회사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들을 어떤 식으로 잘 갈등을 관리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필요한데 처음 겪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이 참 많아요. 그 썰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은 원래 한 200ml 정도 되는 페이셜 미스트였어요. 근데 그 미스트를 좀 휴대하기 편하게 50ml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고객의 니즈와 상품기획팀의 어떤 아이디어가 만나서 50ml짜리 작은 휴대용 미스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사실 그 제품이 이거긴 한데 제가 이렇게 가렸으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아시는 이런 미스트 펌프 그리고 용기 브로우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에다 씌우는 요 오버캡 이렇게 있었어요. 구매 담당자가 좀 부재일 때는 상품 기획자들이 구매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구매 담당자는 이런 용기 같은 것들을 수급하기도 하고 견적도 물어보고 주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매 담당자라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거래처를 확인하고 내고 협상을 한다든지 발주를 하고 품질 관리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인데 용기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상자를 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자를 짜는데 이것도 미스트 용기인데 여기에 맞춰서 상자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상자를 짜는데 이 용기를 상자를 짜기 위해서 저희 이제 팀원이 단상자집에다가 이 용기를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때 마침 보내려고 보니까 이 펌프가 어디 갔는지 없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길이랑 이 부피만 알면, 사이즈만 알면 이런 것들을 도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칼선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뚜껑만 닫아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연히 맞더래요. 이게 지금 딱 맞잖아요.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 없이 이렇게 단상자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을 하는 날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자가 닫히지 않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뚜껑과 이 용기 사이에 여러 장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깨 장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었던 거죠. 이만큼이 띄워져서 얘가 길이가 되졌어야 되는데 키가 작게 사이즈를 잘못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품 기획자도 잘못을 했고 근데 생산이 갈 때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양산을 하기 전에 우리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보내고 실제 생산 감리를 가서 실물로 보고 양산된 제작물을 가지고 업체에서 표준 견본이라는 걸 받으러 사무실에 오거든요. 그러면 구매 담당자나 품질 관리 담당자나 디자이너나 상품 기획자가 함께 모여서 그걸 보는데 제품을 이 상자에만 넣어봤더라면 이게 안 맞는지 그때라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을 에이 맞겠지. 그러니까 서로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포장을 하는 가운데 얘가 이렇게 안 다친 거예요. 한마디로 키가 커서 안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폐기 처분했죠. 그래서 폐기하면서 제가 또 심할서를 써서 우리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그 사장님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이 사연이 많아요. 이런 스파우트 파우치로 리필 제품까지 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겁 없이 투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투명 제형의 투명한 파우치는 그리고 투명 용기에 투명한 제형 이런 것들은 진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물에는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티 같은 먼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화장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조사에서는 다 품질 관리나 위생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데 주스도 병주스 마시다 보면 오렌지 주스 하단에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흔들어서 드세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 용액에도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침전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품질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용기는 웬만하면 좀 지양하거든요. 왜냐면 굳이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비자들한테 너무 투명하게 잘 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용기 있게 투명 용기에다가 넣은 거죠, 제가.
근데 제조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그것처럼 생겼죠? 그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 스파우트 파우치가 화장품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세요. 리필로도 적용하시고 라떼는 이때는 이게 정말 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물을 만들어서 이 스파우트 파우치를 충진하는 충진 공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충진을 해서 다시 납품처로 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50ml랑 리필이랑 세트 패키지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물이 외부로 반출될 때는 관련된 성적서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적서들을 바탕으로 반출이 되고 또 그곳에서 충진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들어올 때 또 다시 그 성적서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는 미생물이 없었는데 들어올 때 미생물이 생긴 거예요. 미생물이라 하면 화장품에 있는 균이 될 수도 있고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그냥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이 왜 화장품에 살기 좋으냐면 화장품이 축축하죠. 뜨뜻하죠. 갓 만들자마자 되게 뜨뜻하거든요. 그리고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살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방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들을 넣어서 미생물을 생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2년이나 3년 동안의 사용기한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생물이 생겼는데 근데 충진이 이미 돼서 들어왔는데 미생물이 다 생긴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충진처 잘못이죠. 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전량을 다 폐기했었습니다. 나갔던 거 다 리콜하고 사실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량이 작지 않았어요. 수량이 10,000세트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가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손해가 났잖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팔지도 못하고 다 폐기 처분했고 거기에 제조된 비용은 다 투여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교통사고 나도 80대 20 이러면서 서로의 책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구한테 보상할 건지 보험회사에서 할 건지 합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저는 책임을 그 충진처한테 물었죠. 이거는 너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충진처는 사실 자기네들이 원래 매출을 일으키려고 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상을 해야 했어요. 그게 몇 천만 원 단위였거든요. 얼마나 사실 좀 짜증 났겠어요. 그런데 일은 일이고 사고는 사고 났으니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 저는 어떤 입장입니까? 브랜드사의 이 화장품 개발 책임자로서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도 앞장서서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소리 나쁜 소리를 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장 6개월 동안 협상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투여됐던 비용들을 다 낱낱이 공개하고 이 원가의 구조가 어떻게 되며 이 원가가 어떻게 산출됐고 각각 업체들의 견적서며 발주서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증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저는 예비 상품 기획자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상품 기획자, 화장품 브랜드사의 대표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업무를 하실 때 증거를 마련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하하호호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너끼리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협력사들에게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대우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고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변호사, 검사 서로 변론하고 막 이야기할 때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부르고 이런 것처럼 실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모든 업무를 메일로 다 남겨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좀 그래도 수월하게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말로 했거나 전화통화를 했으면 녹취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장장 걸쳐서 그 업체에서 3, 4회를 나눠서 분납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재무의 관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후련하고 참 좋았죠. 그랬더니 충진처의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릉 네 홍울입니다 했더니 네 홍울 씨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 어디 업체 사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그 회사 대표님과 가족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가족이시냐고요. 그래서 아니요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족이 아니신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러냐 했더니 너무 정말 일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청구하고 배상받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뭔가 야박했나 봐요. 맞아요. 예, 야박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뭐 가족이냐 이렇게 막 물으셔가지고 아니다 라고 했더니
분이 제가 다녔던 그 회사의 대표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순순히 다 알려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계직했던 그 대표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야박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모질게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감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대표님한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당당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소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고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몇 천만 원을 받아보는 그런 빚쟁이 아닌 빚쟁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은 좀 내가 우위에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금전관계, 거래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미수금이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이 온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속상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하고 또 약간 아픈 손가락인 그런 제품이긴 한데 저한테 많은 또 성장을 이루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버리고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예시를 꼭 말씀드려요.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 사고에 대비해라. 웬만하면 투명한 용기는 쓰지 말고 미생물은 오갈 때 검사 성적서를 꼭 받으시고 충진처가 정말 위생적인 공간에서 충진을 하는 것인지도 확인을 제조사만 확인할 게 아니라 충진처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구매 담당자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가서도 실사 같은 것도 각오하셔라. 아니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리고 아까 용기 사이즈 보여드렸죠? 하나라도 부품이 빠지지 않고 완벽한 용기를 보내라. 그리고 사이즈가 틀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부자재가 나왔을 땐 넣어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도 믿지 말아라. 내 눈에 보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병에 걸린 것 마냥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당해봤고 뒤통수도 맞아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조언이었는데요. 상품기획자, 개발자, 좀 책임자로서 이런저런 또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을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잘 개발하시는 꿀팁들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